예.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드디어 우리 경제학 시험 이제 이론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아주 고생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그래서 요 올해 교재는 또 23년도 문제를 포함을 해서 최근 5년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서 해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번 요 교재 가지고서 뭐 다른 책 볼 필요 없이 끝을 내야 되니까 다른 시험이나 또 과거의 기출문제 이렇게 해서 교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 교재는 지금 최근 5년이에요. 그러니까 19년도부터 작년 23년까지 문제는 모두 빠뜨리지 않고 수록을 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문제 이렇게 표시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교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죠. 교재 활용법인데, 우리가 시험 문제라고 하는 게, 그쵸, 문제풀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쫙 풀어가지고, 오케이, 가서 시험 보고 100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진도, 우리가 요 순환에서 문제풀이 강의에서 제가 중요 문제, 핵심 문제, 노무사 중심으로, 그 다음에 노무사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이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 이렇게 해서 제 강의를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교재 문제 전체를 다룰 수는 없죠. 그래서 일단은 요 문제풀이반의 문제를 푸시면서 요 강의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 푸는 것을 요약하고 정리를 해 두시고, 그럼 나머지 이제 문제들 쭉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 문제들은 우리가 시험 볼 때까지, 그죠? 여러분 계획을 세우셔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쭉 보시고, 근데 자기가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근데 제가 보게 되면 우리 교재에서 문제 풀이할 수 있는 게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과목과 병행해서 문제 풀이 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세워서 계속 한번 풀어보셔야 되죠. 근데 문제 풀이라고 하는 게 계속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뭐 이번 달에는 경제학, 다음 달에는 어떤 과목, 그 다음 뭐 앞에 한 것이 잊어먹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풀이는 병행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그냥 이번 순환 과정에서 전부 다 풀고 경작을 끝나겠다.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강의에서 다루는 문제 요거 정확히 푸시고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는 이렇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수업 전에 미리 다 풀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대개 이제 여러분이 감을 잡을 텐데, 우리 계획서에 있는 대로 그 정도 이제 어느 정도 진도 나가겠다. 오늘 첫날인데 오전 시간에는 이제 여기 2장, 그 다음에 3장하고 4장 요 정도까지, 그러니까 수요 공급, 탄력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날 시간에는 이제 수요 공급이라는 응용 부분, 여기가 굉장히 많이 다뤄지게 되죠. 이렇게 다룰 텐데 미리 한번 보시죠, 진도를. 그래서 문제를 미리 다 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냐. 그리고 내가 직접 문제를 보고 어떤, 그렇죠, 감이 바로바로 잡혀서 요건 쉽게 볼 수 있겠다. 아니면 요건 좀 봐야 되겠는데 그거 리스트만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라 이거죠. 그러니까 교재 활용법에는요, 책이 이제 이렇게 한 페이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그러면은 요 문제는 그렇죠, 문제 없이 내가 잘 풀 수 있겠다. 요건 긴가민가 했다. 뭐 세모꼴 붙인다든지 아니면 여기는 뭐 X자를 붙인다든지 해서 요 표시만 해 두십시오. 문제를 푸는데 처음에 자기 봤을 때, 미리 봤을 때 내가 바로 풀 수 있겠다. 긴가민가 하다. 이건 모르겠다. 미리 표시만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들으면서, 그렇죠? 그거를 해결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뭔가 처음에 문제 풀 때 처음에 미흡했던 문제들은 그게,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발목을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애프터 서비스를 해 주셔야 돼요. 수업을 들으시고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강의 들으시고 요 문제 중심으로 복습하면 되겠죠. 그래서 복습은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표시를 해 두어야 내가 어떤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책에다가는 아무것도 쓰지 마십시오. 거기 해설 있잖아요. 거기다 메모하고 하지 마시고 연습장 따로 놓고 거기다 계산 과정 풀어보시고 필요하면 그래프도 그려보고요. 강의 들으시면서 해서 요거를
적어도 제 생각에는 말이죠. 수업 들었다. 아, 이거 잘 모르겠다. 한 번 더 본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시간이 시험 볼 때까지 그 기간에 한 2번 내지 3번 정도 그걸 다시 한번 쭉 다른 문제 많이 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 대개 이제 5년 동안 기출문제 싹 다 다루는 것이고 또 그 전에 중요한 문제를 다 다루고 있으니까 문제 많이 풀어보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작년하고 달라서 40문제가 출제가 되잖아요. 자, 그럼 요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40문제를 푼다고 하면은 공부 범위나 난이도는 예년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크게 벗어나진 않는단 말이에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죠. 근데 우리가 늘 경제학은 말이죠. 다른 과목과 같이 보게 되면 시간이 부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40문제가 되면 시간은 이제 2배를 주겠지만 심리적으로나 또 물리적으로나 시간이 사실은 25문제에 비해서는 2배 쓰라고 그냥 하고요. 2배 이상 들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푸시면서 가능하면 빨리 그 시간 의식하시면서 이렇게 풀어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이렇게 푸는 것이 이제 연습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경제학은 아주 괴로운 거죠. 뭐가 괴롭냐면 서술적으로 해서 공부해서 기억을 했다가 답을 하면 그것이 아니라 일일이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걸 전부 그렇죠? 풀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교재 앞에 우리가 최근 5년의 기출문제 아주 자세하게 제가 분류해놨어요. 어디에서 어떻게 출제됐고 문항의 횟수,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출제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그런 걸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 계산 문제 같은 것이 현장에서 40문제 예를 들어서 계산 문제가 적어도 15문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많을 때는 반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럼 40개에서 계산이 15개인데 15개 푸는데 1분 안에 풀기가 어떤 문제는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23년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이제 그건 이제 그때 이런 문제는 우리 스킵하기로 하십시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요 수업 들으시면서 쭉 하시고 그다음에 복습 그다음에 요런 거 중심으로 해서 계산 문제는 반드시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를 보면 옛날에는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문제만 쫙 해놓고 해답은 뒤에 몰아놓는 거. 그런데 그럼 또 수업 공부하시기에 이제 스스로 하시기에 좀 불편한 면이 있고 그래서 문제 밑에다가 전부 해설 붙여놨는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는 교재의 편성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문제 보고 바로 눈이 해설로 가게 되죠. 그게 공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그 계산 문제 제가 쭉 풀어놨으니까 눈으로 보면 박준이 잘 풀었다. 내가 풀어야지. 박준이 잘 푸는 거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은 반드시 스스로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공부하시면서 혼자 하던 강의를 들으시면서 하던 간에 아주 중요한 팁 하나를 드리면 이런 메모지나 뭐 해서 가림막을 하나 만드십시오. 그래가지고요. 문제가 이렇게 1번 문제 어쩌고 저쩌고 보기 1, 2, 3 쭉 이렇게 있을 때 그 밑에 해설 부분이 있잖아요. 해설 부분은 가리란 말이에요. 막아놔요. 그러면 해설 밑에 다 붙고 있고 한다면 근데 우리 눈이 자연스럽게 저부터도 뭐 답부터 보게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럼 학습 효과가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문제를 하나하나 풀 때 반드시 해설 부분은 막아놓고 푸셔야 돼요. 시험장에 해설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설은 막아놓고 문제 풀고 요걸 하는데 요거 1분에 푼다. 계산 문제 1분 안에 풀어지킨다. 하는 그래야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객관식 문제 공부할 때는 해설을 막아놓고 문제에 집중해서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공부가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새로운 문제 다시 복습 과정에서 한번 풀고 다시 풀고 하는 문제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림막을 하나 반드시 옆에다가 장만해 가셔가지고 문제풀이 해설 부분은 덮어놓고
문제만 가지고서 집중. 그 다음에 계산 과정은요. 되게 그래요. 마음이 급하니까 이거 계산 과정 쉬운 거야. 해설 보고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지. 감 잡았어. 오케이. 그게 아니다 이거지. 자기 손으로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해설 막아놓고 반드시 계산 스스로 또 서술형 문제라면 역시 스스로 문제 안에서 OX를 가려가는 연습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아주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 말이죠. 공무원 시험 같은데 이렇게 하는 공부 보면 문제집을 받아갖고 해답을 먼저 다 체크해놔요. 그건 자기 나름대로 그게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시간을 해서 많은 문제 풀어보겠다. 이 문제에서 답은 이거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이죠. 그거는 시간 대비, 그러니까 가성비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우리 비효율적인 방식이에요. 다른 과목 마찬가지입니다. 해설은 보지 말자. 그 대신 이제 해설이 우리에게 그 좋은 점은 뭐냐면, 그럼 이 문제를 잘 몰아서 참고하고 싶을 때 우리 교재, 이론 교재를 또 찾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건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해설해 놓은 거니까 새로 이론 주 교재 다시 보게 되는 불편을 막기 위해서 써놓은 거다 생각하시고 요건 덮어놓고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경제학은 여러분 기존에 다 공부하셨던 분들이고 또 이론 정리했고 했기 때문에 문제 잘 요령껏 정리해보면 경제학은 말이죠. 사실 문제풀이에서 크게 부담을 드리지 암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하시면 경제학은 어렵지 않게. 근데 우리 수업에서도 이론 수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100점 만점, 100점 득점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80점 득점 목표로 해서 우리가 이론 정리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40문제 20% 정도 되면 8문제입니다. 그럼 쭉 받아보고 이거 계산인데 이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건 내가 보지 않던 주제다 하는 것은 8문제는 버린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30문제에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객관식. 근데 공무원 시험은 좀 달라요. 공무원은 말이죠. 커트라인이 90점이 넘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경제학 하시는 분들은 100점 내가 한 문제도 틀리면 안 된다. 물론 그래도 할 수는 없겠지만은 100점 득점을 목표로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자격증 시험, 그러니까 공인회계사나 뭐 다 마찬가지죠. 자격증 시험에서는 100점 만점 득점 이걸로 하기 시간이 너무 많이 투입해야 되잖아요. 또 문제가 어려워요. 경제학이. 특히 공인회계사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요거 80점 득점이다. 그럼 이제 80점 득점인데 현장에서 뭐 시간 배분의 문제도 있고 좀 문제 있다. 그래서 70점에서 60점 사이만 받으면 우리 원만하게 합격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거죠. 작년 23년도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도 한 15문제가 어렵게 나왔어요. 그거 뺀다 하더라도 그렇죠. 10문제 이상의 난이도가 아주 높고 또 계산 문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나오긴 했지만 빼고 하더라도 나머지 평이한 문제 그거 풀면 그거 틀림없이 60점 이상은 받는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어렵다 해서 스트레스 받고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런 문제는 과감하게 스킵하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문제풀이 얘기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경제학 공부해야 되는데,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서 다른 문제집 보실 필요 없습니다. 특히 이제 공인회계사나 감정평가사 요 두 시험 문제는 우리하고 출제 분위기나 난이도, 출제 범위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 회계사 문제 특히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문제는 그건 보시는 것이 우리에게 시간 낭비예요. 그건 보시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자체가 100점 만점 아니죠. 그분들은 60점 목표예요. 그러니까 공인회계사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문제 하나 푸는데 시간이 2, 3분씩, 3, 4분씩 걸려야 하는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야. 거기에 우리가 이거 풀어야 되겠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버리고 우리 교재 중심. 우리 교재라고 하는 게 딴 게 없잖아요. 우리 기출문제잖아요. 그렇죠? 요 기출문제에 맞춰서 난이도, 범위 좀
우리가 스킵할 수 있는 문제 한 20% 날리고 나머지 평이한 문제, 기본적인 문제 풀어서 우리 실시험 맞아서 합격하자. 네. 자, 우리 이제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도 하고 자신감도 얻고, 예,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제학에 대한 스트레스 싹 풀어버리고 경제학 쉽게 득점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